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2025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적을 했던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임대 이적은 제외하였습니다. 10위는 루이스 에니키입니다. 2024년 남미 올해 선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은 라이트윙어 에니키가 다른 리그도 아닌 유럽 대항전 출전이 불가한 러시아 클럽으로 이적을 2025년 1월 결정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빅리그 갈 수 있는 선수가 여러 제재가 있는 러시아 클럽으로 간 것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에니키가 제니트로 갈 수 있었던 건 2년 전부터 제니트가 그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 보타포구의 구단주가 소유한 리옹으로 이적도 고려해볼 수 있었지만 리옹은 재정 위기로 휘청거렸고 피오렌티나가 370억까지 베팅을 했지만 결국 500억을 넘게 부른 제니트가 최종 행선지가 되었습니다. 3년 전 레알 베티스로 이적을 했다가 유럽의 쓴맛을 보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 재기에 성공한 에니키. 그의 유럽 도전 2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9위는 비토르 헤이스입니다. 19세 수비수로 브라질 명문 파우메이라스에서 성장하며 브라질 연령별 대표로 활약 중인 헤이스는 이제 프로 데뷔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파우메이라스가 리그에서 최소 실점 2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며 발군의 빌드업과 수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보면 리코 루이스, 그바르디올이 측면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고 후선호프가 합류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리그 2006년생 헤이스의 맨시티 이적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헤이스가 519억으로 이적해오면서 미래의 맨시티 수비 라인으로 키우게 되는 심산. 이 가격은 브라질 리그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수비수 이적료였습니다. 8위는 후선호프입니다. 김민재에 이어서 아시아 센터백으로 B클럽에 이적한 우즈베키스탄의 후선호프는 우즈벡 축구에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살이란 나이에 이적료 600억을 기록했죠. 랑스는 1억 5천만원에 사서 500배에 더 비싸게 판 것입니다. 랑스 역대 최고 금액. 중앙 수비수의 줄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맨체스터 시티의 긴급 부름을 받아 급히 2025년 1월 EPL로 향했는데 낯선 환경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데뷔전까지 치르다 보니 잔실수도 있었죠. 경기 초반 실수를 제외하면 빠르게 경기에 녹아든 점은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작인 선수입니다. 디아스, 나다나케, 존 스톤스, 헤이스까지 탄탄한 수비 멤버를 갖춘 맨시티에서 후선호프는 우선 리그 적응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7위는 갈레누입니다. 축구 팬들에게 다소 낯선 이름인 갈레누. 포르투갈 리그의 포르투 소속이던 윙어인 갈레누가 2025년 1월 사우디의 알 아흘리로 755억 이적에 사인을 했습니다. 알 아흘리는 비아레알의 알렉스 바에나 영입 대가로 900억을 준비했지만 거절당했고 곧바로 갈레누로 영입 방향을 선회한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2022년부터 급성장한 그는 챔스 16강 아스날전에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해 2024년 3월 처음으로 브라질 국가대표로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생의 그가 빅무대로 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사우디 리그를 선택한 건 충격이었습니다. 연봉 100억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죠. 6위는 오마르 마르무시입니다. 이집트가 낳은 또 다른 재능 마르무시가 분데스리가를 평정하고 충격적으로 2025년 1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빠른 속도를 살린 저돌적 돌파, 강력한 오른발킥, 연계 능력을 강점으로 지녀 맨시티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미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6경기 20골 14도움을 기록하며 랑리스트의 월드클래스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맨시티의 빠른 전진성이 아쉬웠는데 이 점을 마르무시가 해결해줬고 무엇보다 리그 적응 속도가 단 한 경기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EPL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덕목 중 하나인 오프더볼 움직임과 킥력을 마르무시가 주 무기로 갖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위는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거상 포르투가 앞서 얘기한 갈레누에 이어 니코 곤잘레스까지 팔아 도합 1600억을 겨울 이적시장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니코는 188cm 장신에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때부터 키워온 볼 키핑 능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시즌 아웃된 로드리의 공백을 메워주고
기동력이 떨어진 코바치치의 단점을 보완해줄 선수. 최근 맨시티가 중원 힘이 딸리면서 베실바가 섬선 아래로 내려올 지경이라 니코의 영입은 올 겨울 맨시티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요 몇 년간 빅 선수를 한 명씩 매년 데려왔지만 과거처럼 태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선수 영입이 없던 맨시티가 간만에 돈을 풀었습니다. 2025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는 3,300억을 풀어 가장 돈을 많이 쓴 구단이었습니다. 4위는 존 두란입니다. 콜롬비아 축구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던 존 두란이 2025년 1월 호날두가 있는 팀 알 나스르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무려 1164억. 아스톤빌라 선수가 된 지 2년째인데 올 시즌 20경기 7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키워왔죠. 때마침 공격진 보강을 꾀하던 알 나스르의 영입 리스트에 올랐고 5일 머니를 앞세워 존 두란은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사우디로 향할 이유는 돈밖에 없는데 연봉 300억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스톤빌라 시절 받는 연봉이 67억이었으니 4배나 오른 것입니다. 알 나스르의 탈리스카가 터키 리그로 떠나고 존 두란, 사디오 마네, 호날두 삼각 공격 편대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3위는 사비 시몬스입니다. 바르셀로나 시절 때부터 헤어스타일 때문에 강력한 이미지의 천재 유망주였던 시몬스는 파리로 이적 후에 슈퍼스타들에 가려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제대로 재능을 터뜨린 후 파리가 재구입을 했지만 이미 시몬스의 마음은 파리에서 떠난 뒤였습니다. 라이프치히 임대로 독일 무대의 맛을 본 후 자신이 뛰어야 할 팀이 여기라고 느낍니다. 라이프치히는 완전 영입에 1200억을 부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2년 계약과 라이프치히 치고 너무 많은 이적료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2위는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입니다. 2023년 나폴리에서 김민재와 함께 이탈리아 우승을 경험했던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가 2025년 1월 파리로 이적하며 이강인과 한수법을 먹게 되었습니다.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에 이르기까지 이상하게 한국인 선수와 한 팀에서 뛰게 된 흐비차는 파리의 좌측 윙어로 위치해 파리 공격을 이끌 예정. 1월 이적 후에 곧바로 경기에 투입되었지만 아직 프랑스 무대에 적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평이 많습니다. 콜로 무아니를 유벤투스로 임대를 보내고 흐비차를 영입한 건 파리 입장에선 대박인 셈이었습니다. 다만 이적료 1000억이나 쓴 돈값은 해줘야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 클럽에서 2년 동안 7경기밖에 나오지 못해 먹튀로 전락한 네이마르가 2025년 1월 자신이 데뷔했던 고향팀 산토스로 컴백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개월, 알히랄에서 연봉 2200억을 수령했던 것과 다르게 산토스에선 월급 2억 5천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신 알히랄과 남은 계약 기간인 5개월 동안 알히랄이 주급 38억을 지급 보조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네이마르는 미국 또는 유럽행을 다시 시도한다는 의미, 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월드컵 출전도 노리는 면도 있습니다. 펠레를 제치고 브라질 A매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네이마르가 클럽에서의 성과는 비록 내리막이지만 브라질 국가대표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2026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